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2024년 개정된 관제인 직무편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78번째 시간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파산재단을 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 이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파산재단이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2호에 있습니다. 본호의 행위는 재단 채권을 증가시키는 것.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파산채권을 증가시키는 것과 채무자가 제3자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제3자를 하여금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런 게 옛날에 많이 있었죠. 행위, 시기, 고의, 목적인 관계는 앞에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실익, 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이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상업장부 작성, 보존 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본호를 적용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행위. 파산관제는 파산 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 날인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이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제인이 폐쇄한 장부를 변경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좀 많은 게 이제 과태파산죄죠. 아까 그 허위 채무 부담, 이것도 이제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이거죠. 과태파산죄에 해당하는 651조. 과태파산죄는 사기파산죄와 달리 자기 또는 타인이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1호 신용거래 구입상품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행위. 제1호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재의 불이익한 조건을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상 신용카드로 냉장고, 세탁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 또는 상품권 등을 구입함과 동시에 할인 매각함으로써 현금을 융통하는 경우에 본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 행위. 비본지 행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갚아야 되는데 12월 달에 갚아야 되는데 미리 갚거나 그런 거죠.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비본지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데 담보를 제공해 주거나,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원인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편파 변제를 하였더라도 본지 변제인 이상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편파 행위로서 부인 대상이 됩니다. 물적 담보 외에 연대 보증과 같이 단순한 인적 보증의 제공 행위도 담보 제공에 포함합니다.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는 주로 변제 공탁, 상계, 대물 변제, 갱계, 해제 계약, 상계 계약이 문제가 됩니다. 실무상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주로 매도한 사례가 많으므로 부동산 등기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본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관계로 인한 채무, 자연 채무, 이제 시효로 소멸된 게 대표적인 거죠. 시효에 걸린 채무 등에 대하여 변제를 하는 것. 특이하게 없는데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채무의 내용에 쫓은 변제가 아닌 변제, 이른바 비본주의 변제를 가리키고 대물 변제가 전형적인 겁니다.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기한 전에 미리 변제를 하는 거죠. 본호의 행위는 파산이 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행할 것을 요합니다. 법률이 규정에 의해 작성하는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실기재, 은닉, 손괴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과태파산죄의 3호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법률이 규정에 의해 작성하여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이것도. 상인은 영업상 및 재산 및 손익상을 명백하게 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고 10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법에. 다만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에 미달하는 소상인에게 이러한 의미가 없고, 법인이 대표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652조 소정의 행위에 해당할 뿐 본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업장부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상업장부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상업장부의 작성과 보존은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 중 하나라고 할 것이고 이 규정이 법제도상 상업장부 작성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유일한 제재 규정이므로 파산관계인은 개인기업을 경영한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대차대집회 등 상업장부의 제출을 촉구하고 만약 장부 제출을 하지 않거나 불실기재가 있는 경우 면책 불허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죠.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행위. 본호는 사기파산죄법 654와 같이 행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인불응행위, 구인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뇌물 또는 약속 공여의 일사표시 이런 것도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설명 위부 위반 행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 대표적인 게 과태파산죄. 과태파산죄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전형적인 거는 그 깡하는 거죠. 꼭 물건을 신용으로 신용으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하게 불이익한 게 처분하는 거죠. 고가의 어떤 물품을 산 다음에 이걸 현금화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의무에 속하지 않는 비본지 행위. 다음에 이제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